자, 2015년 초중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확률과 통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이에요. 다음 조사 중 전수조사로 알맞은 게 뭐냐? 전수조사는 전체 다 조사하는 거죠. 첫 번째 타이어 수명 조사는 전체 다 할 필요 없고요. 표본 조사하면 되겠죠. 두 번째 전구 수명 조사도 마찬가지고 과일 당도 조사도 마찬가지고 병역 판정 검사는 뭐 일부만 잡아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4번이 그래서 전수조사로 해당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2번입니다. 흰색 탁구공 9개랑 주황색 탁구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탁구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주황색 탁구공, 흰색 탁구공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전체 공이 15개가 있죠. 15개 중에서 우린 주황색 공을 꺼낼 거니까 6개 이렇게 될 것이고 꺼낸 공은 다 넣지 않겠대요. 그럼 전체 공이 14개가 되죠. 그 상황 속에서 흰색 공이니까 9가지 이렇게 쓸 수 있고 약분 한번 할게요. 이렇게 나누면 5가 되나요? 나누면 2가 되고 2 한 번 더 지웁시다. 이렇게 2를 약분하시면 얘가 7이 될 테니까 주어진 값은 35분의 9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일 때 A와 B 중에서 적어도 한 사건 일어날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가 적어도 한 사건 일어나는 거니까 둘 다 일어나지 않는 거를 전체에서 뺍시다. 그래서 1에서 뺄 건데 A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확률은 5분의 3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B가 일어나지 않아요? 확률은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각 계산해 보신다면 1 마이너스 주어진 게 20분의 9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20분의 1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어느 회사는 같은 부품을 A 공장에서 60%, B 공장에서 40%를 납품받는데요. 두 공장 A와 B에서 생산된 부품의 불량률은 각각 2%와 1%다. 이 부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그 부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확률값이죠.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확률값인데 불량품은 A 공장에서 불량품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B 공장에서 불량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건데 바로 쓸게요. 4번 문제니까. A 공장에서 일단 우리가 60% 납품받았기 때문에 A 공장의 물건일 확률이 100분의 60이죠? 그럼 얘가 10분의 6을 쓸까요? 10분의 6이 되는 거고 뒤에 곱하기 그 A 공장에서 불량률 2%니까 그건 100분의 2가 되죠? 100분의 2다. 그럼 더하기 두 번째로는 B 공장에서 우리가 납품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100분의 40이니까 10분의 4라고 쓰고요. 불량률은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이다. 그 상태에서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이니까 왼쪽에 있는 값을 분자로 올려주세요 이 말이죠. 그럼 따라서 분자의 값은 10분의 6 뒤에 곱하기 100분의 2가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모가 다 똑같죠. 그래서 애초에 분모는 생각하지 않고 값을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아래 지금 1000씩 곱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은 한번 쓰고 갈게요. 12 플러스 4분의 12가 되는 거라서 4로 약분하신다면 3 플러스 1, 4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각 면에 1, 3개, 2, 3개, 3, 2개가 숫자가 각각 하나에 적힌 정팔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대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정삼각형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는 면에 있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보이는 수니까 그냥 밑에 깔려 있는 수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우리 2x의 값이 얼마냐? 라는 거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 구하려면 표를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x의 값, 보이는 숫자는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각각 확률값이니까요. 전체 면이 8개 면이 있어요. 1이 3개 있어서 확률값이라고 한다면 8분의 3. 2일 때 확률값은 8분의 3이죠. 3일 때 확률값이 8분의 2가 되고 전체 총합은 1로서 딱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그때 기대값은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요. 2x라고 하는 값은 분모 8분의 분자의 값 곱해보신다면 3 플러스 6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럼 분자가 15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기대값은 8분의 15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6번입니다. 교과서 문제였죠. 거의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어느 달의 달력에서 임의로 한 날을 택할 때 그날이 월요일인 사건이 A고요. 목요일인 사건을 B라고 하고 날짜가 5의 배수인 사건을 C라고 하자라고 써 있거든요. 각각 확률값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PA 월요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뭐냐라고 본다면 월요일은 숫자 4개 있는 거 보이시죠? 전체 30일 중에 4개니까요. 15분의 2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PB B의 확률값은 이제 목요일인 거예요. 목요일 총 5날 있죠? 그럼 30분의 5니까요. 확률값은 6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PC라고 하는 거. C의 확률은 5의 배수인데 30가지 숫자 중에서 5의 배수는 6개 있죠. 그 확률값은 그래서 5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독립인 두 사건의 인대를 골라라 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번에서는 A와 B가 독립이냐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PA 교집합 B의 값이 이 두 개를 곱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시면 이거 두 개 곱하는 순간 2와 6을 약분하면 3 곱하기 15가 되니까 분모가 45가 되거든요. 전체 총개수가 30개밖에 없기 때문에 분모가 45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아예 안 될 거지만 확인만 좀 해봅시다. 월요일이면서 목요일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얘는 그냥 확률값으로 0이기 때문에 곱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은 독립이 아니겠죠. 두 번째, 니은번에서는 이번엔 P 지금 B와 C였으니까 B 교집합 C의 값은 보고 갈까요? 그러면 목요일이면서 5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목요일인데 5의 배수의 날짜가 나오는 건 여기 30일. 이거 하나뿐이네요. 그럼 확률값으로는 30분의 1이 되겠죠. 30분의 1. 실제로 이 두 개의 확률값 둘이 곱하면 30분의 1 나오죠. 니은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A와 C래요. PA 교집합 C 라고 해서 얘도 그냥 보게 되면 15랑 5를 곱하는 순간 분모의 값이 현재 75인가요? 그럼 당연히 분모가 30밖에 안 되니까 75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확률값은 계산해 봅시다. 얘는 월요일이면서 5의 배수거든요. 월요일이면서 5의 배수라고 나오는 건 20일.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확률값으로는 30분의 1이다 라고 되는데 둘이 곱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디귿도 독립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7번입니다. 생과일 주스를 판매하는 어느 가게에서 비가 오는 날과 비가 오지 않는 날 생과일 주스를 100잔 이상 판매할 확률이 각각 4분의 1과 3분의 2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3일 때 내일 생과일 주스를 100잔 이상 판매할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서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그럼 비가 오면서 판매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4분의 3에다가 비가 올 때 100잔을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의 값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에다가 뒤에 플러스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럼 4분의 1의 확률이죠. 그 확률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100잔 이상 판매율 3분의 2이기 때문에 너는 3분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차피 통분 안 돼 있으니까요. 약분 하나 할까요? 얘가 2가 되니까 주어진 값은 다시 한번 쓰고 갈게요. 16분의 3에다가 뒤에 플러스에 뒤에는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48로 통분되죠. 그럼 48로 통분해 보시면 9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48분의 17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어느 회사에서는 두 종류의 막대 모양의 과자 A와 B를 생산하고 있대요. 과자 A의 길이의 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제가 길이를 뭐 X다 라고 변수 잡아준다면 XA라고 하는 값은 N, M, 시그마 1의 제곱을 따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과자 B의 길이의 분포는 평균이 M 플러스 30 표준 편차가 시그마 2인 정규 분포이다 라고 써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자 B의 길이를 XB라고 놓는다면 N, 평균의 값은 M 플러스 30이죠. M 플러스 30, 표준 편차가 시그마 2가 되겠네요. 그럼 시그마 2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A 과자의 길이가 M 플러스 15 이상인 확률하고 과자 B의 길이가 M 플러스 20 이하의 확률이 같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 찾고자 하는 값은요. XA라고 하는 값이 M 플러스 15 보다는 이상인 거니까 크거나 같을 확률과 그 다음에 B의 확률 값이니까 XB라고 쓸게요. XB의 값이 M 플러스 20이었죠. M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표준화시키기 더 편하겠죠? 표준화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P, 왼쪽은 Z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의 값은 n 플러스 15에서 n만큼 빼면 15가 남고 시그마 1 나누면 주어진 값은 시그마 1분의 15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의 값은 Z에다가 n 플러스 20에서 n 플러스 30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얘는 크거나 같고요. 얘는 작거나 같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얘가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주어진 그래프는 당연히 가운데 평균값은 0일 겁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뭔진 모르겠지만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뭐보다 작거나 같은 게 서로 같은 값이래요. 그럼 우리가 뭐 얘가 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제 입장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놓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시각화시켜서 좀 편하게 이 값이 시그마 1분의 15다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확히 대칭적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10이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만 오른쪽 크거나 같은 거 그리고 작거나 같은 거 그때 확률값이 서로 같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값은 0이 대칭이구나. 둘이 더하면 0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그마 1분의 15의 값하고요. 그 다음 더해서 0이었기 때문에 시그마 2분의 10 너의 값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찾고자 하는 건 시그마 2분의 시그마 1이었으니까 시그마 1을 올리고요. 10의 값을 내려주신다면 시그마 2분의 시그마 1이라고 하는 게 10분의 15니까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9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와 B라고 하재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 거니까 판별식 D의 값부터 봅시다. 그럼 D의 값 그럼 4분의 1 쓸 수 있죠. 그럼 반의 제곱하신다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될 건데 이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값은 A제곱이라고 하는 게 B보다 더 큽니다. 이걸 현재 보고 싶어요. 그러면 A와 B를 나눠볼까요? A하고 그 다음에 B가 나눠서 어떤 수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A가 1이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죠? 자연수가 아니라 주사위의 눈입니다. 1보다 작은 주사위의 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는 1은 안 되고요. A는 2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2가 된다면 얘가 4죠? 그럼 4보다 작은 주사위의 눈이니까 1, 2, 3 이렇게 될 것이고 3일 때면 얘가 이제 9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부터 6까지는 모두 다 B는 다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1부터 좀 나눠 쓸게요. 어차피 우리 짝수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3, 4, 5, 6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칸을 나눠 놓을까요? 이 상태가 되면 1부터 6까지 B는 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기 때문에 4씩 4개 있죠? 16에다가 3만큼 더하시면 4, 4, 16 맞죠? 3만큼 더하면 19인가요? 죄송해요. 6개죠. 6, 4, 24입니다. 24에 3만큼 넣으면 27이죠. 27이 되시는 거고 분자의 값은 그 중에서 A가 짝수인 걸 고르래요. 그럼 짝수인 값은 A가 2일 때 그리고 A가 4일 때 A가 6일 때니까 12에다가 3만큼 더하면 15가 되죠. 그럼 15. 그래서 3으로 약분해 주신다면 주어진 값은 9분의 5다. 얘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0번입니다. 이상항의 변수 x가 가진 x가 값 x를 가질 확률이 말을 너무 절고 있죠? 다음 확률과 같다. 지금 현재 주어진 확률값은 독립시행 확률이기 때문에 이상항의 변수 x라고 하는 건 이항 분포를 따른다 까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은 이항 분포 b, np를 따를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죠. 그럼 그랬을 때 기대값이 1이고 중요해졌네요. 기대값이 1이고 분산의 값이 20분의 19다. 다음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구하고 싶은 값은 1부터 2까지인데 1의 값은 포함이 되고 2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확률은 x가 1일 때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p 라지 x가 1일 때 확률값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np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기대값이 1이니까 n 곱하기 p의 값이 1입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기대값에 1-p를 곱한 게 분산이기 때문에 1-p라고 하는 값이 분산 20분의 19가 되는 거죠. 그러면 p의 값이 현재 20분의 1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고요. 곱해서 1이기 때문에 n의 값은 20인 거죠.
그러면 찾고자 했었던 P, X가 1일 때의 확률값이란 20, C, 1의 확률값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이 하나, 그리고 20분의 19가 총 19번 나오는 거죠. 그럼 따라서 27과 20분의 1 두 개 약분할 수 있네요.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20분의 19의 19제곱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괜찮죠? 넘어갑시다. 자, 11번입니다. 자, 연속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전 밑에다 놨습니다. 그때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확률값이 얼마인지 찾으세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랑 같이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 절대로 이 식에서 식을 찾지 마셔라. 도형에서는 우리가 닮음이 있기 때문에 닮음 보고 들어가셔라라고 말씀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분의 1부터 3까지인데 일단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체의 총 면적이 이제 1이죠. 그렇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는 4분의 1로 상수함수이므로 얘는 4분의 1이에요. 그럼 나머지 1부터 2까지의 면적이 4분의 3이다. 이건 현재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보시면 어디부터냐? 정확히 절반이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절반서부터 그 다음 다시 1과 2의 절반이죠. 정중앙점. 이게 중앙처럼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앙입니다. 정중앙점 얘가 지금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4분의 1 값을 쭉 그냥 연결을 해버리신다면 그러면 이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4분의 1과 4분의 1, 죄송해요. 8분의 1과 8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부터 1까지가 4분의 1 절반인 8분의 1이 되는 것이고 1부터 2, 3까지 같은 면적이죠.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삼각형만 찾으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1부터 2까지에 대한 사각형 면적이 4분의 1이죠. 근데 이 전체 사각형 면적이 4분의 3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 면적 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노란색을 표현하고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현재 2분의 1인 거죠. 이 면적이 2분의 1이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 우린 지금 제가 빗금 치고 있는 연두색을 구하고 싶어요. 너의 길이 B 보니까 이 자그마한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이 지금 현재 닮음이죠. 몇 대 몇 닮음이냐? 1대 2 닮음입니다. 그럼 당연히 넓이 B는 1대 4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너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연두색 면적의 값은 8분의 1이구나. 그래서 K값 따로 구하지 않아도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총 3개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값은 8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얘도 지금 비슷하죠? 그래서 위에서 그래프 그려줬으니까 이번엔 그래프 없이도 한번 찾아볼래?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마찬가지 도형 쓸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느 여객선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를 확률밀도 x라고 했을 때 x의 확률밀도 함수 fx의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써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착 예정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각에 말을 너무 못해요. 차가 5분 이상 25분 이하의 확률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써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그래프에서 5부터 25까지의 면적을 구해보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어서 그래프 그려봅시다. 얘가 x축. 참고로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 너무나 되게 기울기 되게 작기 때문에 좀 엄청나게 누워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율적으로만 다시 그래프 좀 그릴게요. 처음에는 0부터 10까지가 150분의 1의 x예요. 그럼 당연히 10의 값을 대입하시면 15분의 1이 나올 테니까 10의 값이 한 이쯤 있다. 한 이쯤 잡을까요? 너무 큰가요? 좀 크게 잡읍시다. 여기 10이라고 쓸게요. 여기 10이다. 그럼 그랬을 때 굉장히 낮은 값이지만 비율적으로 한 요쯤 된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절대로 불연속인 함수가 없어요. 연속 함수인데 궁금하시면 10의 값을 대입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30 값을 대입해 보신다면 0 나오죠. 그래서 주어진 값은 다시 오른쪽에서 조금만 더 길게 쓸게요. 그냥 쭉 가서 X축에서 지금 본 게 여기 10이라면 그 다음 여기가 20이죠. 그 다음은 네 칸가 여기 30이죠.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가 30까지는 쭉 떨어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의 면적, 총 면적은 1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5부터니까요. 5의 값 보이시나요? 0부터 10까지의 딱 절반인 거. 그래서 여기 딱 절반으로 얘가 5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노란색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잘라낼게요. 자르신다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25의 값은 여기죠. 여기 25라고 해서 이만큼을 자를 수 있어요.
그러신다면 잘 보시면 우리가 한 삼각형에서 지금처럼 잘라냈을 때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비율이 삼각형의 비율이 되죠. 그래서 왼쪽 삼각형은 전체 면적이 3분의 1이고요. 오른쪽 삼각형 면적은 전체의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5에서 25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반대로 0부터 5까지와 그리고 25에서 30까지 너의 면적을 구해서 빼버리는 것도 괜찮겠죠. 괜찮죠? 그럼 따라서 이 연두 색깔 면적 같은 경우에는 1대2의 비율 관계 전체 면적이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너의 면적은 1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5고요. 30에서 25까지 거리차가 5죠? 30에서 10까지 거리차가 20이죠? 그래서 1대4가 되네요. 그 면적비는 1대16이니까 너는 전체 면적이 16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 면적은 3분의 2에 곱하기 16분의 1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24분의 맞죠?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값은 1에서 전체 마이너스에 12분의 1 값은 24분의 2이기 때문에 24분의 3이죠. 한번 쓰고 갈까요? 24분의 3만큼 빼라. 그럼 얘가 8분의 1이죠. 그럼 주어진 값은 그래서 8분의 7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5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입니다. 굉장히 옛날 기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프린트에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정보 이론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사건 2가 발생했을 때 사건 2의 정보량 i가 다음과 정의된다고 한다. 갑자기 확률과 통계에서 뜬금없이 로그가 나온다는 게 이게 좀 그렇죠. 아마 이게 변별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데 고른 게 뭐냐? 대신에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 P이고요. 그 양수고 정보량의 단위는 비트래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기억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기억번에서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2라고 한대요. 그러면 사실상 P라고 하는 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그랬을 때 I2가 1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I2가 뭐냐 라는 거죠. 그럼 I2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인 거니까 만약에 수원을 까먹었다면 굉장히 좀 어려웠겠죠. 주어진 너의 값은 1이다.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요. 서도가 아니라 서로네요. 이거 오타 있네요. 서로 독립이에요. 그리고 PA 교집합 B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저렇게 되겠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니은번에서 독립이라 했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그냥 곱하는 거죠. 하나씩 일단 구해볼까요? 좀 옆에 있으니까 밑으로 다시 옮겨서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값은 A 교집합 B가 뭔데? 라고 하면 주어진 식에 따라서 너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 2의 PA 교집합 B와 같은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독립사건에 따라서 교집합의 확률은 곱셈과 같은 거죠. 그래서 PA 곱하기 PB와 같습니다. 그럼 로그의 성질상 로그의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합으로 바꿔보시면 마이너스 로그 2의 PA 뒤에 플러스 다시 또 마이너스 붙을 테니까 마이너스의 로그 2의 P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값 자체가 정의에 의한 IA죠. 뒤에 플러스 오른쪽도 IB가 되기 때문에 실제 두 개 합이 맞다. 니은번도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어려웠던 디귿번인데 뭐 발레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증명 좀 해드릴게요. 자, 디귿번에서는 우선은 PA와 PB가 둘 다 0보다 큰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두 배 A 교집합 B 얘는 IA 플러스 IB보다 더 작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현재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각각의 확률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0보다 크다. 지금 디귿번 보시면 P와 P가 다 0보다 크니까. 그리고 PA 교집합 B. 이 교집합의 확률은 당연히 PA보다는 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집합이니까 집합이 더 작아지면 작아지지 커지진 않거든요. 두 번째, 0보다 크고 PA 교집합 B가 얘도 마찬가지로 PB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이걸 알고 있다면 이 위에 거 아래 거를 두 개 더할 수 있죠. 그럼 둘을 더해보시면 작은 것끼리 더한 게 큰 거 더한 것보다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2배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값이 PA 플러스
PB보다는 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써 있는 게 죄송해요.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 저 i를 바꿀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에서 각각의 로그를 붙이고 더합시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좀 붙여볼게요. 그럼 진수가 더 큰 쪽이니까 첫 번째로는 P 로그 안 썼어요? 로그 2의 PA 교집합 B 라고 하는 값보다 자꾸 로그 이렇게 안 쓰고 있어요. 로그 2의 PA가 더 크죠. 근데 우리가 형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여기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그럼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같은 논리에 따라서 로그 2의 PA 교집합 B 이 값하고 로그 2의 PB의 값을 논하면 여전히 오른쪽이 더 큽니다. 앞에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붙여보신다면 왼쪽이 더 크거나 같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해볼게요. 그럼 더해보시면 얘는 왼쪽의 값이 마이너스 2배의 로그 2의 PA 교집합 B 이 값이 되는 거고 뒤는 마이너스 로그 2의 PA 마이너스 로그 2의 PB가 되는 거죠. 그럼 여전히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 값 자체가 i의 2배죠. 2배 i의 a 교집합 b 얘가 되시는 거고 오른쪽은 i의 a 플러스 i의 b가 되면서 왼쪽이 더 크거나 같죠. 근데 문제에서는 반대 상황이죠.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써 있으니까 정확히 반대 사건이므로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그냥 저식을 로그에 넣고 계산한 다음에 PA 교집합 B랑 PB가 곱한 형태의 형태를 잡을 수 있거든요. 말 너무 못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발레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사건이 뭐 짝수인 사건이고 B의 사건이 홀수인 사건이다만 계산해 보셔도 저게 지금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레 하나 들어주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교과서 문제죠. 자, 문제가 뭐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세 꼭지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의 제곱을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써있거든요. 자, 우선 삼각형이 뭐가 나온대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는 변 두 개를 포함한 삼각형이 하나 있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을 하나만 쓰고 있어요. 이게 색이 좀 구분이 잘 안 되겠죠? 파란색 쓰려고 하는데 잘 보이실까 이게? 이렇게 이 변을 하나를 포함한다. 하나만 포함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모서리 따라갔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파란 색깔 삼각형이 하나 더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거. 빨간색 쓸게요. 이렇게 잡을까요? 아무것도 잡지 않는 것. 그러면 이렇게 생긴 빨간 색깔 정삼각형이 하나 등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형 자체가 세 가지 유형이 나오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넓이를 찾아봐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은 첫 번째로는 연두 색깔 삼각형의 면적을 잡는다면 밑변인 높이가 1이죠. 그 면적은 그래서 2분의 1인데 제곱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란 색깔 잡을까요? 이 파란 색깔 직각삼각형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파란 색깔에서 이만큼 한 변의 길이가 이 밑변이에요. 이게 밑변. 너가 루트 2가 되시는 거고 얘가 지금 9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1짜리죠. 그러면 넓이는 2분의 루트 2고 제곱하시면 4분의 2죠. 그대로 그냥 4분의 2라고 쓸게요. 그 다음 마지막 빨간 색깔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자의 정삼각형이죠. 그럼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제곱하시면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제곱했으니까 얘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왜 이거 앞에 있는 거 2분의 1로 안 쓰고 왜 이렇게 쓰냐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변수를 y라고 해서 1, 2, 3으로 바꾼 뒤 x의 값을 4분의 1 y였다 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럼 확률값이 뭔데라고 하면 전체 우리가 이 정육면체에서 삼각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8개의 점 중에 3개를 뽑아내는 거죠. 8C3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가 56가지가 나와요. 56가지.
그 중에서 연도색 삼각형은요. 잘 보시면 윗뚜껑 보이나요? 이거 한 면? 이 한 면당 하나의 대각선의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죠. 근데 그 대각선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총 4개씩 나오니까 얘가 6, 4, 24죠. 그럼 24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 색깔 삼각형은 마찬가지 분모 56분의 어떻게 나오냐면 요 모서리 하나 보이시나요? 모서리 하나당 생긴 삼각형 모양은 여기 찍을 수도 있지만 여기 찍을 수도 있죠. 그럼 삼각형이 두 개씩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모서리가 총 12개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12 하면 24다. 이렇게 나올 테니 두 값을 더해 주시면 얘가 48인가요? 그럼 56에서 48을 빼면 8이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 확률값은요. 다시 좀 쓸게요. 색을 좀 바꿔 씁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 주어진 값은 8로 나누시면 7분의 3이죠. 7분의 3이고 주어진 값도 7분의 3이고 마지막 값이 7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에 갖다 곱하시면 이거 나중에 제곱하기 되게 빡세요. 그래서 이제 y로 해서 곱해서 좀 계산을 합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y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 y의 값은 분모 7분의 하나씩 곱해 보신다면 3 플러스 6 플러스 3이 돼서 주어진 값은 7분의 12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2y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너의 제곱의 값은 y값 제곱해 보신다면 1하고 4하고 9죠. 그럼 밑에 거랑 곱할게요. 곱하시면 여전히 분모는 7이 될 것이고 곱하시면 3에다가 플러스 12 플러스 9가 나오니까 주어진 값은 7분의 5니까 24 나오네요. 24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vy입니다. y에 대한 분산값 계산해 보신다면 7분의 24에서 마이너스 제곱수니까요. 49분의 12제곱 갖다 쓰지 마시고 그냥 12 곱하기 12로 써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잘 보시면 통분해야 돼요. 여기 7을 갖다 곱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7을 갖다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4 곱하기 7이라고 하는 게 이 하나 뒤에 줄게요. 14 곱하기 12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12를 묶어내신다면 14-2니까 분자가 24구나가 바로 보여요. 상황이 되시죠? 그럼 너의 값은 그래서 49분의 24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계산하고 싶었던 건 첫 번째로는 이 주어진 게 7x 플러스 4였기 때문에 우리가 x의 값은 4분의 1 y로 보기로 했어요. 그럼 얘로 변수 바꿔주신다면 2에 4분의 7y 플러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따라서 쭉 이어 쓸게요. 그냥 곱해보신다면 여기 7분의 12가 있죠. 그럼 4분의 7 뒤에 곱하기 7분의 12 뒤에 플러스 4 이렇게 쓸 거니까 앞에 거 약분하신다면 7, 7 지워집니다. 40 약분하시면 3이 되니까 맞죠? 그럼 주어진 값은 7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산 v 두 배 아까 앞에 있었죠? 그 다음 분산의 값은 플러스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4 빼버리고 주어진 값은 그냥 v 7x다. 이렇게만 볼게요. 그럼 너의 값은 2배 v 4분의 7 y로 바꿀 수 있고요. 분산의 값은 앞에 계속 제곱해서 나오실 테니까 너희가 16 8분의죠. 8분의 49 vy다. 그럼 곱하기 vy가 지금 현재 49분의 24였죠. 그러므로 약분도 해줄게요. 49, 49 약분하시고 8하고 24 약분하신다면 3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3이 되어서 둘이 더하시면 전체 값은 10이다.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를 그려서 이렇게 작성하는 문제는요. 항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줄여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는 x에 대한 배수를 받지만 x의 평행이동도 괜찮고요. 7x 마이너스 플러스 4의 값은 그냥 집어넣고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해요. 숫자가 클수록.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두 확률변수 x와 y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15,3의 제곱과 m,3의 제곱을 따른다. 그럼 우선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두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그래프는 모양이 일치한다. 평행이동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럼 가조건에서는 x가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그리고 y가 3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확률 값을 비교했을 때 y가 30보다 크거나 같다가 더 크대요. 그러신다면 일단 평균이 15였으니까 왼쪽에 있는가? 이게 지금 현재 0.5인 거 아시죠? 2분의 1.
그렇다면 3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 y 값은 그 확률이 0.5보다 크다는 말은요. 평균값 m이라고 하는 게 30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왼쪽부터 시작해야 0.5 더 커지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보시면 21대 확률값 함수값이죠. F20과 G20, 30이 서로 같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신다면 일단 X의 분포를 노란색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리고 Y의 분포를 제가 파란색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선 21대 X가 21대랑 X가 31대가 그 확률값 서로 같은 거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대충 뭐 이렇게 찍었을 때 이렇게 찍었을 때 이 4개 값 보이시죠? 4개 중 2개가 20과 30이거든요. 근데 노란 색깔 평균값 여기가 15기 때문에 노란색에서는 오른쪽 이 포인트가 20이 되죠. 그러면 30의 위치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인데 가족권 때문에 30은 왼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족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30이다. 그렇다면 두 그래프는 지금 거리는 똑같죠? 그럼 15에서 20까지 거리와 30에서 평균까지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파란색 그래프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값은 너는 35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y라고 하는 값은요. n 35,3의 제곱을 따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확률 구합시다. p z로 바꿀게요. 38과 작거나 같은 거니까 38, 35 빼면 3이죠. 3 나누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뭐냐. 그럼 너의 값은 0.5에다가 1까지 확률 값이니까 0.3413을 더해라 이 말이죠. 그럼 더해서 값 계산해 보신다면 0.8413이 되면서 주어진 값은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16번입니다. 자, 어느 지역 학생들의 1일 인터넷 사용 시간 X는 평균이 n분이고요. 표준 편차가 4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랬을 때 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6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1일 인터넷 사용 시간의 표준 평균을 X 바라고 하자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X라고 하는 값은 분포 n m,40을 따르는 거죠. 40의 제곱을 따른다. X 바의 값은 크기가 지금 현재 아까 얼마였죠? 16이었죠, 16. 그럼 너의 값은 m,4로 나눈 거니까 10의 제곱을 따르는 값이 되죠. 그래서 정리 좀 하고 갑시다. GK가 뭔데라고 하면 GK랑 HK 둘 다 뭔지 모르겠으니까 둘 다 일단 표준화 시킬게요. 그래서 GK라고 하는 값은 표준화 시켜보신다면 m 플러스 40에서 m만큼 빼요. 위에 거죠. 그럼 얘가 40K가 남는데 40 나눈 거죠. 그래서 P, Z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HK라고 하는 값은요. X 바의 값 n-30K였으니까 n만큼 빼면 마이너스 30K죠. 그럼 10만큼 나누신다면 Z가 크거나 같다인데 마이너스 3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기억번. 기억번에서는 G0와 H0가 서로 같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럼 노란색은 G0, P, Z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파란색이 HK예요. P,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히 같죠. 둘 다 0.5니까요.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다. 그럼 두 번째, 니은번에서는 G3과 H1을 비교하래요. 그래서 G3, P, Z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1의 값을 대입하시면 Z가 마3보다 크거나 같을 거. 그럼 얘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신다면 이게 X축이에요. 정규 분포 그래프.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입니다. 말을 이렇게 못하죠? 가운데가 0이죠? 얘가 0일 때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마3이니까 대칭적이죠? 3하고 마3 3하고 마3이 대칭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요. 작거나 같은 것은 노란 색깔 이 표현 이만큼이죠. 노란색. 그리고 마3보다 크거나 같은 건 파란색 그릴게요. 이렇게 파란색. 그러면 당연히 마3과 3의 값이 겹치기 때문에 마3 왼쪽과 3 오른쪽이 같겠죠. 그러면 이 확률도 같은 거죠. 니은문은 그래서 맞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번입니다. 자, 디귿번은 G1. G1의 값은 P,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H 마이너스 3분의 1, P 마이너스 3분의 대입하면 이거 1 나오죠.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럼 둘이 더하신다면 당연히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거 전체 확률이죠. 1일 수밖에 없죠. 그럼 디귿번도 맞는 말이 되죠.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17번입니다. 신호등 프린트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의 내용을 좀 기억해 주셨다면 K의 값이 2였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문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어느 모집단의 확률면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으로 X 바라고 하자. 3 이하의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X바가 K일 때랑 X가 K일 때 확률값이 서로 같은데 그때 A값과 B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요. 모든 총합이 1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첫 번째로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7분의 6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K의 값에 따라 좀 달라질 테니까 K를 설정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억으로 쓸게요. 만약에 K가 1이었다면 K가 1이었다면 P X바가 1일 때 확률값입니다. 그럼 X바가 1인 것은 X를 3번 더했을 때 3이 나오는 숫자죠. 그건 1을 3번밖에 없죠. 111 밖에 없기 때문에 너의 확률값은 A 세제곱 얘가 됩니다. 두 번째 PX가 1일 때 그럼 이건 확률값 그냥 A죠?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라고 놓인 거니까 결국 A 세제곱 마이너스 A가 0인 거죠. 그럼 따라서 A의 값을 계산해 보신다면 A는 0이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A가 0보다 크대요. 그래서 A가 0일 수는 없죠. 너는 불가. 그리고 나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은 말도 안 되죠. 확률값은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A가 플러스 1이라면 합계 총합 1을 넘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안 되죠. 너는 그냥 다 안 되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K가 2일 때 볼 건데 K가 안 되는 거 3일 때 먼저 봅시다. 논리가 똑같죠. 이것도. 보시면 P, X바가 3일 때인데 X의 세수의 총합이 9인 거니까 333밖에 없습니다. 333. 그럼 따라서는 B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P, X가 3일 때 그때 확률값은 B인 거죠. 그럼 너도 같으려면 왼쪽과 똑같죠. 그래서 얘도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K가 2일 때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K가 2가 된다면 P, X바가 2일 때 다시 얘기해서 숫자 3개 더해서 6 되는 거 만드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6 되는 값은 1, 2, 3 2값하고 2, 2, 2가 있죠. 2, 2, 2 이렇게. 그럼 1, 2, 3 되는 경우는요. 순서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몇 번째에 누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순서 고려하신다면 6가지. 그럼 너는 그래서 6 곱하기 1, 2, 3의 확률값을 다 곱하세요. 다 곱하시면 7분의 AB죠. 그럼 주어진 값은 그래서 7분의 AB다. 7분의 1의 AB라고 쓸게요. AB.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2이거든요. 2가 3번 나오신다면 7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P X가 2일 때 확률값입니다. 그래서 2일 때 확률값은 7분의 2죠. 7분의 1 이렇게 나와요. 7분의 2. 그래서 이 값들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7분의 1을 날릴게요. 날려보신다면 6AB 뒤에 플러스 49분의 1이죠. 그 값이 7분의 1이다. 거짓말하고 있죠? 얘 지금 나눴습니다. 이거 7분의 1로. 얘가 1이죠. 그럼 49를 넘어가면 49면 48이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곱하기 B. 이 값이 49분의 8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알고 있는 게 그래서 두 수의 합 알고 있죠? 그리고 두 수의 곱 알고 있죠? 그럼 우리 합과 곱의 형태에 따라서 2차 방정식 하나 구해봅시다. 그래서 어떠한 근이 라지 x였다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라지 x의 제곱에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7분의 6이죠. 두근의 곱 플러스 49분의 8이죠. 얘가 0이다. 그럼 7분의 2랑 7분의 1 보이시나요? 한번 써드릴까요 이거? 1, 1에 7분의 2하고 7분의 4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딱 떨어지죠.
혹시 여기 안 보이시면 양면 49 그냥 곱해서 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더 큰 값이래요. A가 될 수 있는 값은 4분의 7이 되는 거고 B의 값이 4분의 2가 되는 거라서 A의 4배 하신다면 7이죠. 더하기 B의 8배였나요? 14배네요. 14배 하신다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선생님 뭐하고 계시죠 지금? 선생님 7분의 4랑 7분의 2입니다. B는 7분의 2다.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럼 7A였죠? 그럼 4랑 플러스 14B였으니까 얘가 지금 4죠? 그럼 더하시면 그래서 8이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서답형 넘어갈게요. 서답형 1번입니다. 자, 어느 밭에서 수확한 저기 뭐였을까요? 딸이기 뭐죠? 딸기겠죠, 딸기. 오타가 좀 많은데요? 굉장히 좀 즐거웠죠? 딸기의 무게. 전 딸기라서 뭐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수확한 딸기의 무게는 정균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딸기 중에서 이미 추출한 N개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3g이었대요. 그럼 그랬을 때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 밭에 수확한 딸기 무게의 평균은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게 저 19.0이라고 하는 저 왼쪽 값은 표본 평균의 평균, 그게 20이죠? 마이너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신뢰 상수, 그죠? 예, 1.96. 여기 보시면 주어진 값이 95%의 확률 값을 나타내는 상수의 값이 1.96이기 때문에 신뢰 상수는 1.96이죠. 1.96 뒤에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3이었죠. 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n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20하고 마이너스 쪽이랑 19.0이 넘길게요. 넘겨보신다면 얘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라고 하는 값이 왜 또 2가 됐죠? 여기 3이에요. 3이라고 하는 값은 0.98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6과 0.98 나눠보신다면 2가 될 테니까 루트 n의 값은 6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n의 값은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n값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a는 뭔데라고 하면 a라고 하는 값은 얘도 좀 색을 좀 바꿨을까요? a라고 하는 값은 뭔데? a는 우리가 표본 평균 20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 값을 더한 거죠? 근데 아까 얘가 0.98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해 주신다면 20.98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찾고자 했던 값은 여기 100배 하시고 36하고 더하래요. 그럼 두 개 더해 보신다면 2098 뒤에 플러스 36이죠. 36. 2를 주신다면 2100이니까 2134다. 이렇게 하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서답형 2번입니다. 교과서 문제였나요? 자, 동전을 n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다음 값이 0.9544 얘를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일단 동전 던지기는 당연히 우리가 이상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값은 b 전체 시행 횟수가 n번이죠. 그때 앞면이 나올 확률의 값은 2분의 1을 따를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얘는 정규 분포 둘이 곱해 보신다면 2분의 n이죠. 컴마 여기 2분의 1만큼 곱해 보신다면 분산의 값이 4분의 n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럼 너는 2분의 루트 n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럼 그랬을 때 확률값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x의 평균값이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2분의 n인 거니까 이걸로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p 표준화 시킬게요. 절대값 z라고 하는 값은 크거나 같다. 2분의 루트 n 나눈 겁니다. 그럼 오른쪽 값은 루트 n분의 19가 되는 것이고 그 값이 0.9544인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거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주신다면 p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9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z가 루트 n분의 1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이 뭐냐라고 보면 0부터 2까지 0.477이니까 그게 딱 두 배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p 마이너스 2부터 z가 플러스 2까지. 그럼 얘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루트 n분의 19라고 하는 값이 2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루트 n과 2의 위치 바꾸신다면 그냥 쓸까요? 루트 n이 작거나 같아요? 2분의 19보다는. 그래서 어림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곱하셔야 돼요. 제곱해 보신다면 n의 값은 작거나 같아요? 4분의 19의 제곱은 20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럼 400. 400에 마이너스 40 플러스 1인가요? 그럼 39만큼 빼라? 그럼 300, 30, 61이죠. 이렇게. 그럼 49, 36인가요? 그럼 90점 얼마죠? 그럼 따라서 n의 최대값은 90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서답형 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시청률이 40%인 어느 드라마가 여기도 왜 드라마죠? 드라마예요, 드라마. 오타가 거의 한 문제당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급했나 봐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동안 임의로 백가구를 조사할 때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구의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다음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드라마 시청도 독립사건이니까 이 상황의 변수로서는 이항 분모를 따르겠죠. x, b 전체 가구 수가 100가구 그리고 확률값은 40%니까요. 얘가 100분의 40, 10분의 4, 5분의인가요? 5분의 2 이렇게. 그럼 요거니까 기대값하고 분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x 기대값이라고 하는 값은 둘이 곱해보신다면 40이 되겠네요. 분산의 값 vx라고 하는 값은 5로 나눠 8, 5, 40이야. 8, 3, 24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기대값의 제곱해서 분산만큼 더하면 되죠. 그럼 1624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넘어갑시다. 서답형 4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요것도 이제 그 신호등 포인트에 있었던 내용이죠. 좌표표면에 원점의 점피가 있대요.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한대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면 점피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고요. 3 이상이면 점피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킨대요. 이 시행을 30번 반복해서 이동된 점피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x의 기대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써있거든요. 자, 우선은 그러면 2가 몇 번 나오는지 2 이하가 몇 번 나오는지 3 이상이 몇 번 나오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2 이하가 나올 횟수를 제가 적당히 확률변수 y번이다 라고 좀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 이상이 나올 확률의 값은 전체 횟수가 30번이니까 30-y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주사위 던지기니까 당연히 y도 독립시행 확률을 따를 테니까 y라고 하는 값은 y는 b 전체 시행 횟수 30번에 2 이하의 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가요? 이렇게 따른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일단은 점피의 위치를 구할 수 있는데 점피의 위치는 2 이하가 나올 때마다 x축 방향 3만큼이에요. 그럼 3 곱하기 y니까 3y만큼 이동했을 것이고 그 다음 3 이상이 나온다면 y축 방향 2만큼 이동한 거니까 2배 하시면 60-2y만큼 좌표가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확률변수 x라고 하는 값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상 3대 4대 5 보이시나요? 5분의 3y 대입해 보신다면 9y에 플러스 4배 하시면 240 마이너스 8y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값의 절대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 정리해 주신다면 이게 y죠. 그럼 얘가 5분의 1y에 뒤에 플러스 5의 값을 240을 5로 나눠주신다면 5, 4, 20, 48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찾고자 하는 기대값 이 x라고 하는 값은 결국 5분의 1에 다 빼서 쓸게요. 그냥 2y 뒤에 플러스 48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린 그래서 2y만 찾으면 되죠. 근데 2y 뒤에 곱한 거니까 2y가 10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신다면 주어진 값이 5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5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중고 2학년 확률과 통계 내용이었습니다.